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대로 격주로 사이버 강의와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는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금에 대한 이론하고 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조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대한 법. 과거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고 법 명칭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는 거는 뭔가 규제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기부를 활성화시키는데 저해가 된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이제 시민사회로 가면서 기부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반한다 해가지고 법률 자체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법률 명칭을 정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법을 어기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 조항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두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이제 좀 빠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을 수업을 듣는다던가, 또 법학과에서 이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전공한 학생들은 그 항목 중에 이제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금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개발하거나 무슨 기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법 조항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 두시면은 법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고 이렇게 걸러 나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도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항을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지만 법적인 용어는 이런 거구나. 물론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을 딱 견지를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가름할 때 공식적인 법적인 용어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이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익혀두는 것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포스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적정하게 라든가 모집 제도를 정착시킨다던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을 만든 법률을 만든 그런 목적이 되겠죠. 제2조의 이제 정의에서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구매했을 때의 어떤 그런 상호 교환작용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냈다고 하면은 밥을 먹잖아요. 그걸 반대급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그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어느 행사에 찬조금을 낸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도 내는 기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 공제를 한다거나 이거는 반대급부가 아니고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정책인 거지 그게 기부금을 낸 사람이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그런 반대급부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 이렇게 그 도식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먼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이 또는 회칙에 따라서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이나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우리가 기부금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동창회비를 낸다. 동문회비를 낸다. 또 내가 뭐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회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단체가 정관이나 또는 규약 대부분의 이제 회칙이 있겠죠. 그런 그러니까 사조직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그 돈을 회비를 냈거나 가입금이나 일시금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기부금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찰이나 교회, 향교, 그 밖에 종교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신도들로부터 모은 그런 금품을 금품도 기부금품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도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뭐 이런 것도 그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냈을 경우에 본인의 그 의사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부금으로 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라는 것은 서신이나 광고, 편지죠, 편지. 서신이나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내는 거를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용어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자란 제4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제4조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그러니까 모집할 수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모집 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자하고 모집 종사자하고가 다르다는 것이죠. 모집자라는 건 이제 법인이나 이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한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집 종사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조에서는 이 기부금품이 다른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서 얘기하는 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얘기하는 법에는 각각 그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른 어떤 그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법률은 정치자금법이 있고요. 결핵예방법이 있고요. 보훈기금법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또 재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그리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까 기부금품의 모집자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모집 등록을 하는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집이나 제출한 이제 모집이나 사용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갱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이제 기재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집 목적 및 모집 금품의 종류와 모집 목표액, 또 모집 지역, 모집 방법, 모집 기간, 모집 금품의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집 비용의 예정액 명세하고 조달 방법, 그리고 모집 금품의 사용 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 금품 사용 계획이 그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아까 그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명시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재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청은 아까 얘기한 광역 단위의 그런 단체죠.
그 행정안전자치부하고 그다음에 광역 그 도죠. 둘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이나 또 두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재난. 이거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구휼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태풍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난에 대한 구휼 사업, 사람을 구하고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 돕기 및 자선사업 또는 또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첫 번째는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된다는 거죠. 근데 영리나 정치,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 활동에 관한 사업. 세 번째는 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 또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 통일, 평화 구축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또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또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모집자 등록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정신적인 어떤 상황이 활동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금고 이상, 금고는 뭐 똑같이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거지만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거죠. 일반 수감자는 노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2년이 지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 등록 말소, 아까 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등록이 됐는데 등록을 했다가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말소가 된 후에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말소한 후에 1년 안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5호까지 여기 미성년자나 뭐 이런 금치산자 여기서부터 등록 말소 1년 지나지 않은 것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이 이제 그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기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할 때 출자나 출연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설립 법인 단체의 성격도 굉장히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서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기부심의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민간인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민간인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항 및 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러니까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제6조는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인데요. 모집자나 모집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모집 종사자는 자신의 모집 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된 모집자가 항상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등록이 되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기관이다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부금품의 접수 장소는 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또 모집자나 모집 종사자는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되고요.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결과가 공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익명기부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금액은 공개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집 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중단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뉴스에서 요즘에 최근에 보는 그런 기부금에 대한 부정 비리 사건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그 검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법의 저촉을 받는 어떤 그런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이겠죠. 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모든 모집기관 등록청에 이제 해가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은 그 기부금품의 그 모집자가 제대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또 모금 장소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통해 가지고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항상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모집 목적. 아까 사업계획서에 모집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목적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면은 승인을 받아서 모집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또 모집 목적이 변경했거나 금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등록청은 이에 따라서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은 우리가 이제 그 모집 비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비, 뭐 행정비, 뭐 이렇게 수수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서 100분의 15,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인건비, 사무실 뭐 임대료, 뭐 통신료, 사무용품비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5% 이내의 모집 비용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모집을 했을 경우는 충당 비용은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금 금액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시행령에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내에서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념해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팀 토론에서 지금 설명한 그런 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서로 리뷰를 해보시고 아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행령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학기의 그 팀 주제인 모금 캠페인 주제하고 기부처 설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모금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